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들 제보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채널에서 저희 채널 썸네일을 그대로 베껴서 부동산 이해에 대해서 혼선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으니 똑같은 썸네일로 인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법적인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금융시장이 거의 혼비백산, 아비규환 상태에 접어들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죠. 하반기 지나서 연말로 가면서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가능성 높다고. 특히 한국 자산시장은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 높겠습니다. 왜냐? 자체 방어력이라는 파이도 줄어가고 있지만 이게 금융시장이 이 디펜스만 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죠. 오펜스,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원화 가치의 위상과 더불어서 금리적인 쏠쏠함,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이 화폐 가치의 확장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 정말 손톱만큼의 차이를 가리키는 2%가 아니라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를 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죠. 그러니 금융시장의 공격성은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금융시장의 쇠퇴가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정말 이름 그대로 코피가 제대로 터졌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던지고 있는 매도세가 거의 쓰나미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급선, 그러니까 60일간의 평균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낙폭이 거세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2800선까지 뭔가 디딤돌을 딛는 듯한 사뿐한 느낌을 주더니만 답정너, 그러니까 답은 딱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정해진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은 좀처럼 박스권을 탈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래로 지하 1층, 2층, 3층 향해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코스피가 지금 현재 2768선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데 2759선까지 떨어지다가 살짝 어프 하면서 수면 위로 간신히 코를 디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결정타는 미국 대통령의 재선 포기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향후 금융시장이 앞으로 돌변하게 될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장이 우뚝 서게 되는 건데 확실히 변화가 거세게 진행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촉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수가 기민하게 이동을 하는 건데 앞으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더욱더 주식시장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굴곡의 변화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큰 그림이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 그리고 1400 정도의 매도 우위를 지키고 있는데 반대로 개인은 2700억 정도의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개미들이 간신히 버티는 듯한 느낌도 들죠.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거의 반도체 부분의 기술주들이 3% 이상 주가가 빠진 영향, 그대로 한국 코스피가 그 전례를 밟고 있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이상 오늘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반도체 부분의 기술주들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 시장까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는 건 앞으로 금융시장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재선의 결과에 대비한 수익률 제고가 지금 엄청난 머릿속 회로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식시장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약세 현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건 그만큼 그동안 오를 대로 오른 피로도 피크아웃이 시작이 되었다는 느낌마저 들고 일단 트럼프가 중국 반도체를 향한 엄청난 압박 프레셔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계로 통할 수 있는 엔비디아, 대만, TSMC까지 싸그리 지난주 약세 국면을 면치 못했다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진이 있기는 하겠지만 분위기가 그리 썩 좋게 갈지는 오리무중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보호무역의 정점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주변을 관통하고 있는 반도체 무역의 이동 동선까지도 고려하는
아주 디테일한 메인 눈을 가지고 지켜볼 미국의 컨트롤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부분은 의외의 고전이 예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비단 주식 얘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자산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 특히 한국은 코스피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전에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야로 이해가 됐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게 접점이 딱 붙어 있게 됐는데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과 너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의 반응과 궤적까지도 거의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서로 닮아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금리 부분에서의 핸디캡, 미국 금리가 5.5% 그리고 한국 금리가 3.5% 이런 금리 격차에서 오는 손실은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일찌감치 경쟁력을 잃었던 기저의 동력은 상실이었고 동시에 부동산 역시도 고금리 압박이 가져온 집값 폭락의 양상, 1차 폭락이 진행이 됐었죠. 겨우겨우 지금에서야 특례 대출로 다 쓰러져 가던 시장이 살짝 온기가 살아나는 듯 해도 이거 어디까지나 주식 시장에서 넘나드는 자연스러운 자금 흐름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서 여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집값이 그리 오래 버티질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두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뒤로 후퇴시켰다는 것. 결국 지금 코스피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향세로 가는 궤적, 부동산이 살짝 서울 집값 상승세로 움직이려는 모습,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헤어나오려는 모습으로 가려다가 주저앉는 사태를 고스란히 재현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요에 급변하는 스탠스 전환. 지금 코스피 개미들은 서학개미라는 이름표를 달 정도로 지지부진한 코스피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른 말로 갈아타려는 손절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로 불렸던 맹렬했던 매수세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 오늘도 개인 매수세가 기관, 외국 매도세를 방어하고 나섰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건 그냥 세 발의 피 수준. 그만큼 손절하는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죠. 정말 신기할 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코스피 시장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7월부터 고점에서 물리기 싫어하는 본능적인 매수 거부 현상이 서서히 일고 있다는 얘기죠. 현장 부동산 소장들 얘기들의 종합인 즉슨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건 매도자들의 집값 바꾸기.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집값을 올려서 내놓으려는 트라이가 붐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막상 매수 문의는 간간히 나오는 금매 물건에 대한 문의. 그러니까 못난이 금매물을 찾아서 쇼부를 치려는 움직임들이 많다는 건데 완전히 지금 스탠스가 극과 극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매도 매수의 밸런스는 이전처럼 깨지고 말 겁니다. 결국 둘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줄을 놓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가격은 급격하게 다시 추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불장이라는 말은 호가불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려 나가는 물건보다 기존의 물건에 높은 가격을 정고점을 넘어서 최고가를 붙이고 싶은 서울 집값 상승세라는 심리에 올라탄 매도세들이 축을 이루면서 달리고 있는 형국인데 이거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돌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의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가 그리 번듯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확장이 되면서 결국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의 자산 경쟁력이 훅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 이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쟁력은 매수세가 밀고 나가는 건데 결국이 가격이죠. 가격이 전혀 경쟁력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색하게 일방적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집을 사서 수익률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있을까? 천만에이션, 만만에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이 고점에 물려서 패가망신하고 싶지 않은 위기의식이 팽배해져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려고 그동안 집을 사기 위해서 맹렬하게 돌진했던 말머리를 돌려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 지금 코스피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공통분모. 금리 부분의 핸디캡, 두 시장이 내상이 깊어지고 있고 수요 역시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회 지점을 찾아서 어긋나고 있다는 점. 결국 시장이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건 금리 부분에서의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지 않으면 불가. 코스피 시장에서의 기준금리 족쇄가
미국 금리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회복불능, 부동산 시장도 꼼짝맙니다. 연말로 갈수록 인하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지만 미국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 두 시장 다 엄청난 변화의 분기점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동시에 수요도 돌변하고 있다는 사실. 촉이 워낙에 요즘에는 좋아져서 부동산 쪽도 무조건 직진이라는 엑셀 발부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연말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죠. 집을 빨리 사기보다는 현금 확보에 촉을 세워서 차곡차곡 내실을 다지시라. 그러면 특례 대출 물었던 기회보다 이후 다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면서 보여지는 틈새를 보다도 확실하게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죠.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이달에만 3조 6천억 훌쩍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한 달 사이에 주담대만 6조 4천억을 넘어서자 압박을 가했는데 이게 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 그만큼 조바심을 내는 수요가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건데 일각에서 저금리에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 액면대로 보자면 이러다 막차 놓칠라라는 판단 미스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도 9월이면 본격 가동이 되니까 이거 셔터 내리기 전에 받아보자는 수요가 줄을 댈 수 있는 건데 5대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등등 연간 대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게 개인에게도 위험이 증가하는 거고 연말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게다가 은행도 죄다 대출금 회수가 안 되면 비상이 걸리는 거고. 지금 5대 은행 잔액 추이만 봐도 전월 대비 엄청나게 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가계대출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2024년은 대자산 시장의 변동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부담은 더욱 이전보다 증가할 수 있는 추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나락가는 궤적, 심상치 않은 부동산 쪽에서 그대로 재현이 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6,939건, 7,000건을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 올라섰다가 서서히 밀물 빠지듯이 빠지는 궤적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기회를 엿보신다면 골든타임 가지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금융시장 오늘 완전히 박살이 난 것처럼 흔들렸는데 그만큼 지금 자산시장의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차곡차곡 잘 쌓아놓으셨다가 정말 리부팅이 되는 그 순간을 노리셔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